그 다음에 물부 한번 볼까요? 일단 데이터 좀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빨리 한 바퀴 돌고 좀 상대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좀 객관적 상대성도 좀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좀 누적된 팀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한 10경기는 정도는 돼야지 좀 팀 데이터가 좀 만들어지는데 잠시 데이터 좀 보내드리고. 매명이 어서와요. 오늘 고배당으로 해축은 뽑았으니까 좀 쓰근하게 가는 걸 좋아하는 형님들은 한번 쓰근하게 한번 가봐봐. 좀 뭐 조합별로 그렇게 쓰근하게 말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 다른 조합끼리 이렇게 나름의 조합을 좀 쓰근하게 만들어 주력 조합을 만들어 주력 조합이 없어요. 그건 다 고배당이야. 참사령님 보내드렸습니다, 형님. 보내드렸어요, 형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휴지하고 양키죠. 어쨌든 좀 불리한 조건의 양키였어요. 어쨌든 뭐 일정도 빳빳하게 흘렀고, 좀 비로 인해서 좀 어쨌든 마지막 5차전을 코르테즈를 좀 썼어요. 오늘 뭐, 세베리노가 좀 나오는데, 오늘 발데스 대 세베리노다. 분명히 발데스는 뭐 올 시즌 진짜 와, 너무너무 좋았잖아. 그죠? 거의 뭐 호투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내용을 좀 보여줬습니다. 요런 내용을 좀 보여줬던 발데스인데, 사실 후반기 이제 끝 무렵, 이 정규 시즌이 끝나는 무렵에 사실 조금 맞아 나가고 좀 불안 요소를 좀 보였고 실점 범위가 컸던 경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요 내용보다는 확실히 6, 7이닝 그냥 퀄리티 스타트는 항상 해줬어요. 그리고 현 시점에 투타가 확실히 잡혀있는 팀, 예, 휴지입니다, 휴지. 그리고 이 상대전이 한 차례 있더라고. 6이닝 3실점 피칭을 했어요. 뭐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여기서도 어쨌든 실점 범위는 피오놈에서 실점 범위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세비리노가 나오는데 좀 눈에 띄는 거는 뭐 올 시즌 두 차례예요, 상대전이. 여기도 6이닝 2, 3실점. 물론 뭐 패전이 되었지만 얘도 어쨌든 구속의 어떤 표면적인 내용이 결코 나쁘지가 않고 좋았습니다. 요런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시즌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세비네도 호투 비율 높고 나쁘지 않아요, 정말. 근데 실점 범위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호투 비율이 높은 쪽은 분명히 발데스고, 그리고 팀 데이터적인 범위, 요 범위에서도 좀 양키나 할 수 있는 범위는 그냥 홈런에서 득점하는 부분, 요거 말고 뭐 없잖아. 한 방만 조심하면 돼, 휴지는. 휴지는 지금 투타가 확실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 한 방의 내용, 양키만큼이나 한 방 가지고 있는 팀이 또 휴지야. 좋아요. 그 팀 데이터적인 범위, 그 투타의 어떤 밸런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선발에 보다 좀 안정감. 그리고 발데스가 부정적인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시즌 막바지는 어쨌든 실점 범위를 보였고, 이게 조금 불안 요소고, 거기에다가, 상대전 뭐 6인 3실점 뭐 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피오놈에 의해서 실점 범위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지금 뭐 홈 원정으로 좀 따졌을 때 분명히 홈콜에서의 어떤 좀 이 부침이 있었던 경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정의 강점이 있는 발데스예요. 반대로 세베리는 홈 원정 안 가리고 뭐 고만고만합니다. 발데스가 이게 좀 눈에 띄어요. 홈콜에서 부진한 내용들이 대부분 나왔다는 거. 원정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2점 초반대 방어율 수치 나거든요. 홈콜에는 3.5다 3점 중반대 나타나고 있네요. 이게 비율 자체가 거의 반반이에요. 92이닝 정도 소화했던 홈콜에서. 그 원정에서는 100이닝 조금 넘네. 어쨌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고 휴지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거는 좀 조심할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자, 아스날하고 PSV다. 자, 아스날하고 PSV인데, 자, 이게 앞에 사실 일정에 좀 차질이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를 펼칩니다. 펼치고, 좀 너무 한쪽으로 배당이 쏠렸잖아. 그지? 일단 아스날의 홈콜의 강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보대라든지 7위라든지 이런 객관적 상대성을 봤을 때 좀 더 좋았고, 좀 더 폭발력이 좋았고 퍼포먼스가 좋았던 쪽은 분명히 PSV예요. 나쁘지 않다 PSV도. 근데 여기서 마음먹기가 달려있어 PSV는. 근데 유로파로 떨어져 있지만 그 이전에 챔스 이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구간 보면 뭐 우세소 경기도 있지만 지키고 디펜스 범위를 보여줬던 경기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분명히 물론 뭐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홈콜의 퍼포먼스. 근데 아르테타 감독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조별 예선에 완전체로 맞이한 경기는 단 1경기도 없습니다. 전부 뭐 흔히 얘기해서 1.5군의 어떤 라인업 요렇게 투입됐어요. 오늘도 1.5군으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계속 승수를 챙겨왔었고 뭐 PSV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두 팀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남은 일정에 두 팀은 각각 이 오늘 경기까지 해서 두 경기 남았고요. 남은 일정에서 뭐 보대 한번 7위 한번 남았어요. 남았는데 거의 뭐 다음 토너먼트에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자, 아스날 일단은 아르테타 감독은 아마 로테이션 범위를 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일단 제주스를 확실히 좀 아껴요. 그래서 은케티아를 좀 투입하고 뭐 넬슨을 투입해가지고 마르티넬리나 뭐 샤카나 뭐 쉬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현 시점에서 에밀 스미스가 좀 아프잖아. 서브로 좀 빠져 있는데 좀 아파갖고 안 보이더라고. 오늘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못 나올 것 같고 근데 미들은 확실히 뭐 가져갈 선수들은 가져가더라고. 그 엘레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뭐 홀딩의 역할은 분명히 좀 자카는 좀 나오지 않을까. 외대도 일단 앞에 뭐 유로파는 항상 참여가 됐어요. 그리고 뭐 초반 스타팅 멤버가 그냥 완전체가 아니어서 그렇지 또 경기를 진행하다가도 분명히 또 완전체의 모습으로 좀 그림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더라고. 뭐 수비도 보면 뭐 다르게 많이 썼어요. 뭐 홀딩도 쓰고 롱홀딩도 쓰고 뭐 그동안 안 쓴 애들 있죠. 요런 애들도 많이 투입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완전체의 모습은 아니더라 항상. PSV는 뭐 나올 애들만 나오더라고. 그 다음 베르텐센이 일단은 좀 서브로 활용했고 유로파에 나왔지만 부상으로 일단 빠져있어요. 루크 대용하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각포하고 나와야 돼. 각포하고 시몬, 거스닐 뭐 요런 애들 다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뭐 쌍갈레나 뭐 베어만이라든지 요런 친구들도 분명히 좀 포함되지 않을까. 아스날은 모르겠네. 진짜. 요 경기는 나는 간다고 하면 요 경기도 그렇게 뭐 이 정도 배당만큼이나 한쪽으로 쏠린 경기만큼이나 경기력이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객관적 상대성 7위한테 5대0 5대1로 이겼죠. 반면에 아스날은 또 원정에서 좀 힘겹게 경기를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고대전도 보면 뭐 홈콜에서 3대0이었지만 원정에서는 좀 팽팽한 흐름 속에 1대0으로 이겼거든.
1대0인가 그죠? 한 점차 범위로 이겼어요. 그런 객관적 상대성, 뭐 보대전이나 이런 전을 좀 봤을 때 확실히 좀 PSV가 객관적 상대성은 좀 더 좋았다. 그나마 좀 부침이 있었던 경기는 홈콜에서 보대 맞아서 1대1 묻혔던 거, 요 내용 말고는. 나는 이것도 간다면 어저께도 보면 이 뉘앙스가 이런 배당 수치가 비슷한 게 리버풀하고 이랬잖아. 리버풀도 2점 초반대였잖아. 결국은 그것도 우리 난 햄무로 얘기했는데 요것도 나도 간다면 또 이것도 햄무 한번 찌그려보고 그냥 패스지. 일반승 가기에는 좀 배당이 아쉬움이 있고 햄무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좀 도전 가치로 가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알메리라고 지로나다. 자, 요 경기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지로나가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초반이지만 지로나가 확실히 경기가 더 좋았어요. 내용이. 알메리아는 뭔가 디펜스가 일단 안 되고 밸런스 무너지는 경향도 좀 보여줬고, 근데 공격 범위의 어떤 수치는 높게 나오더라고. 근데 지로나는 와 제법 비비더라고. 강팀들 상대로도. 정말 보면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이 발렌틴이라는 친구, 이게 뭐 뉴욕 시티에서 하락했던 메이저 사커에 하락했던 내용이 좀 좋았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 기준에 진호에 몸담고 있는데 결코 나쁘지 않더라고.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이제 수토아니도 일단은 뭐 부상 여파로 뭐 질환으로 좀 있다가 지금은 다시 뎁스에 포함되고 앞에 경기에도 나왔습니다. 또 여러 객관적 상대성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 내용에서도 좀 지로나가 좀 더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경기 일단은 나는 개인적으로 지로나가 지지는 않겠다. 이 범위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로나가 지지는 않겠다. 무라든지 뭐 지로나 승이라든지 역배라든지. 근데 이게 무라는 수치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알메리아가 보니까 확실히 되게 홈콜에서는 확실히 공격 범위의 어떤 수치가 높게 나와요. 그걸 잘 받고. 근데 박음 속에 디펜스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문제였던 거지. 군산구리 형님 반가워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간다면 참 역배 하여튼 지지는 않겠다 지로나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사수나고 에스파뇰. 자, 오사수나 어때? 오사수나 지금 최근에 폼 좀 결과물은 별로 안 좋죠. 내용만큼은 그래도 좀 계속 물고 있고 그래도 안정감은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뭐 아쉽게 앞에 뭐 비아네라고 오사수나 이것도 아쉽게 우리가 햄무 갔는데 hen석 나와가지고 좀 결과를 못 얻었는데 어쨌든 뭐 오사수나 일단은 좋아요. 홈콜에서는. 자 오사수나 일단 기준이 되는 거는 키케하고 아벨라예요. 그 다음에 모이세스 고메즈 영입은 잘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득점이 관여되는 부분에 분명히 케미는 터져야 됩니다. 키케하고 아벨라가. 그리고 홈콜에 강점이 있고 공수 밸런스가 좋고 유연한 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에 홈콜에서 지는 경기가 있었죠. 이런 경기 보면 퇴장 변수로 인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 상대의 어떤 디펜스 범위를 뚫어내지 못하고 그 승점을 가져가지 못한 경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에스파뇰이 처음에는 좀 사실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용이 막 결코 막 그렇게 막 좀 안 좋고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고. 결코. 뭔가 좀 불안 요소가 있어 보이면서도 묻히고 이기고 결과를 좀 내고 그 속에 뭐 지더라도 내용은 또 나쁘지 않고 이게 사실 뭐 올 시즌 기준으로 보면 토마스하고의 마찰이 좀 별로 불편했죠. 그런 가정에 일단은 뭐 알라베스에서 이제 이 호셀루를 데리고 왔는데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 호셀루고 그 다음에 뭐 기존의 푸아도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요 내용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요 경기도
뭐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서브로 요긴하게 쓰지만 브레이드 웨이트가 일단은 뭐 계약 조건이 사실 뭐 바셀에서 좀 많이 받고 있었죠. 그런 과정 속에 뭐 마찰도 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에스파뇰로 와가지고는 서브로 해갖고 골도 좀 두 골인가 세 골 넣고 있더라고. 어쨌든 서브의 어떤 역할도 되는 현 시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도 홈콜에 확실히 강점이 있고 더 안정감은 있고 그리고 결코 밀리지 않는 축구 좀 더 디펜스법이 좀 공수 양면은 좀 불안 요소는 좀 에스파뇰에 있지 않나. 그래서 요 경기는 일단은 무라는 수치는 좀 존재하지 않나. 예, 무라는 수치. 그리고 승패로 갈린다면 그래도 오사수나. 근데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무, 햄무, 요 어떤 근사치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플럼하고 에스턴 빌라다. 잠시만요. 데이터 좀 보내드리고. 자, 데이터 다 보내줬고요. 네, 늘어는 안 합니다. 자, 회장님 오셨습니까? 자, 풀럼하고 에스턴 빌라다. 자, 풀럼하고 에스턴 빌라인데, 일단은 풀럼이 앞에 보니까 일단 미트로비치가 일단은 복귀는 됐더라고. 그죠? 또 AW 22개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트로비치,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대체자원으로 비니시우스를 좀 지목했는데, 이 공조는 안 될 것 같아요. 원탑의 느낌의 비니시우스하고 미트로비치가 같이 출전을 한다. 이거는 좀 불편하고, 사실 비니시우스는 또 서브로 갈 가능성은 높고, 아니면 미트로비치가 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아직까지 제 컨디션이 아니라면 비니시우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윌리안도 일단은 좀 오랜만에 브라질 자국 내에서의 어떤 활약도 이런 부분에 사실 뭐 첼시에도 있었고 그죠? 그 이전에 뭐 러시아 한자에서 좀 출전 좀 많았죠. 그러니까 아스날에서 잠깐 뛰다가 브라질로 넘어갔다가 한 2년 만에 어쨌든 좀 다시 풀럼으로 왔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정성기 때의 어떤 모습은 결코 아니지, 그죠? 그래도 기대치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오늘 또 뎁스에 포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즈에서 일단은 제임스를 데리고 온 게 좀 그래도 좀 영향은 좀 있지 않나? 어쨌든 요 내용. 요번에 여자 뮤지션 막반에 많이 좀 영입이 됐거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뎁스에 추가된 인원들이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챔피언십에 있을 때의 어떤 라인업 구성원들 그대로 안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 시즌 보면 득점이 가능되는 부분이 이 보비 웨이드, 이 친구가 어쨌든, 또 득점에 가는, 좀 비중이 좀 있더라고. 풀럼이 전체적인 경기가 초반에 좀 좋았고 뒤에 불안 요소가 있는데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우위석 경기도 보여줄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에스턴 빌라는 뭐가 문제냐면 수치 대비 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해결 능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수치는 높아. 우위석 경기도 할 줄 알고 다 그냥 수치가 높고 우위석 경기를 해.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선취골 먼저 뺏기면 그걸 극복을 못하고 그 상대는 눕혀버리잖아. 그러면 그걸 뚫어내지를 못해요. 오히려 상대에게 또 추가 실점의 우려도가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는 안 끌려가려면 선취골이 먼저 나와야 돼. 어쨌든 공격 보면 뎁스를 봐봐라. 뎁스를 보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수치가 나오고 점유가 나는데 근데 수치 대비 골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 전방에도 보면 와키슨 뭐 오늘 벨리도 오늘 좀 포함되지 싶은데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잉스도 예년만큼 그냥 싸임에 있을 때 어떤 뉘앙스는 절대 결코 아니다. 그 전에 뭐 번니 때 있을 때나 뭐 이때 내용이 아니에요. 어쨌든 뭐 에스턴 빌라로 와가지고는 더 그 득점에 대한 어떤 내용이 결코 이렇게 우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뭐 미들도 여기는 좋죠. 뭐 일단은 뭐 큐팅류가 일단은 작년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브라질 월드컵 가니 못 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근데 뭐 잠재적으로 이제 히사리송이 좀 아프고 해가지고 뭐 좀 갈란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 자리는 안토니하고 좀 경쟁 그거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큐팅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오늘은 일단 큐팅류. 그 다음에 램지하고 캐시는 무조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부엔디아나, 그 다음에 홀딩의 더글라스는 무조건 나오더라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무라는 수치는 좀 있지 않겠나. 무라는 수치. 무라는 수치는 있지 않겠나. 좀 더 밸런스는 플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수비 말이에요. 수비. 그리고 뭐 에스턴의 공격 범위였던 수치는 확실히 높았습니다. 근데 수치 대비 골이 안 나와서 문제지. 그 골이라는 게 좀 만들어지면 좀 해볼만 한데 그 무라는 수치는 좀 있지 않을까 이 경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홈콜의 강점은 있더라 플럼이 확실히. 자, 그 다음에 바셀하고 비아네알인데 잠시만 데이터 좀 보내드리고. 자, 바셀이 지금 뭐 앞에 뭐 네알전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히 점유에 관심이 높은 팀이에요. 진짜 확실히 높은 팀이더라고. 그러니까 우위 속 경기는 항상 합니다. 근데 그거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지. 골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골이 너무 안 만들어진다. 그 확실한 원탑의 느낌 그리고 확실한 결정력을 가진 이 네반이 있는데 네반도 아직까지는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뎁스에는 일단은 뭐 아라우저가 없어도 에릭 가르시아나 발데라는 이 어린 친구였던 역량 결코 나쁘지만은 않아 보였고요. 뭐 좀 없잖아. 쿤데도 일단은 좀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에 경기를 지켜보니까 부츠케츠를 일단은 선발로 내보내고 뭐 패들이나 다 후반부 서브로 들어가더라고. 전방에서도 일단 덴벨라하고 덴벨라가 어쨌든 기준이 되겠더라고. 레반하고 하피냐하고. 근데 안수 파티하고 또 바꾸는 거 좀 봤고. 근데 안수 파티가 확실히 좀 더 낫더라고. 근데 덴벨레가 그날 그 경기만 못했고 그 전에 또 정규 시즌에 했던 그 이전에 했던 내용들은 확실히 좋았어요. 번뜩이는 면이 있고. 오늘 뭐 비아네알 그 상대는 결코 나쁜 팀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팀인데 누수가 많더라고. 누수가 많더라고. 누수가 많더라고. 100개인데 왜 200개 사? 군사형님. 하이텍입니다, 형님. 100개인데.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보치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본 거야. 몇 년 만에 봤길래. 자, 데이터 다 보내드렸고요. 자, 마저 얘기할게요. 자, 비아네알. 일단은, 제라드가 일단은 없어요. 모르는 제라드가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더라. 일단은 못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없더라. 코클랭이 좀 안 보였고, 그 다음에 포이스도 일단은 좀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여기는 뭐 만디가 있으니까 대체 자원으로. 알베르토도 앞에 경기 출전하더라고. 앞에 내가 또 응원한다고, 저 비아네알하고 저 오사수나 좀 봤는데, 알베르토가 일단은 복귀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첫 출전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뭐 전방에는 어쨌든 뭐 단주마하고 나오겠지. 그 다음에 바에나 어쨌든 이 어린 친구가 일단은 올해 와 뭔가 좀 비아네알 입장에서 히트 상품인 것 같아요. 맞다. 로셀소가 없구나. 로셀소가 오늘 징계 사유로 못 나오는 것 같아.
요거 말고는 뭐 그 다음에는 완전 캔데 여기는 뭐 피노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파레오라든지 카프 뭐 요런 애들 트리게네스는 아예 안 보이고 요렇게 뭐 라인업 짜지 않을까. 그 다음에 모랄레스는 확실히 꼽혀 있습니다. 그냥 모랄레스가 앞에도 이 가짜 9번 역할을 하더라고. 왔다 갔다 내려가면서 연계 플레이도 되고 어쨌든 뭐 레반테 있을 때는 진짜 잘했잖아. 모랄레스 일단 비아나를 가면서도 확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의 주축으로 보이고 현 시점에 득점에 가야 되는 비중도 높습니다. 뭐 단주마도 있는데 작년만큼은 아니에요. 어제 요 경기는 일단은 수비도 지금 보면 뭐 파우 토레스하고 일단 라울 아비올 그대로 건재하기는 해요. 근데 완전체는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요 경기 일단 바셀이 워낙 지금 뎁스는 좋아요. 지금 일단 누수 여부도 없고 거의 복귀가 돼 있는 상태고 그냥 수비 아라우저 없는 거 요거 말고는 뭐 크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대용도 일단은 뭐 앞에 포함돼 가지고 확실히 존재감 보여줬고 안 밀리더라니까 미들에서 안 밀려. 그러니까 미들 무조건 이것도 점유는 분명히 바셀이다. 근데 그 비아냐리 또 마음 먹고 디펜스 주면 이거 뚫어내기 힘들잖아. 워낙 유연한 팀이고 그죠? 디펜스 둘 때는 단단히 들고 참 이 경기 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이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 어제 경기들 보면 이런 좀 2전 초반대 배당 나오는 것도 보면 햄부로 많이 갔거든. 어저께도 보면 좀 햄부가 누구야 리버풀하고 웨스트햄 딱 그 느낌이야. 이게 또 보면 그 느낌이래. 위에 막 아스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뭐 햄부 느낌도 있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그냥 바셀이 헨승을 극복하는 이 내용도 좀 있지 않을까. 더 높지 않나 확실히 요 경기는 그 느낌은 좀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바셀 일단 반등된 내용이 나와야 돼. 알겠죠? 자, 레스터하고 리즈다. 레스터하고 리즈다. 일단은 레스터는 오늘 뭐 메디슨이 못 나오더라고. 경고 누적으로 가장 진짜 폼이 제일 좋았거든. 사실 전방에도 일단 바디는 아직 한 골도 못 넣고 있어요. 물론 뭐 지금 최근에 다카가 먼저 선발로 중용받고 어저께도 이 앞에 경기도 아마 바디가 후반 서브로 들어가고 다카를 뺐어요. 와, 다카는 진짜 빠르고 분명히 번뜩인 면은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결정력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부족해 보였어요. 그리고 뭐 이에나 나초나 페레스 사실 뭐 서브로 나올까 말까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도 다카가 아마 전방에 내세울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바디는 아직 회복은 좀 안 되네요. 그리고 미들에서도 반스도 어쨌든 측면에서 지가 흔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앞에 경기는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긴 했는데 일단은 뭐 수적이 통해서 수적이 전에는 확실히 좀 우위를 가져갔던 레스터였다. 그리고 틸레반스는 일단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은디디가 없잖아. 여기도 뭐 아마테도 있고 뭐 요 자리는 뭐 맨디도 있고 남포르스 맨디도 있고 잠시만. 좀 레스터가 지금 불안한 게 디펜스잖아. 공격은 뭐 웬만큼 좀 보여주는데 얘네가 지금 실점 그러니까 선취골을 먼저 뺏기고 어려운 경기들이 확실히 많아요. 올 시즌 보면 조만간 감독 잘리겠다 여기. 어쨌든 레스터가 좀 불안 요소가 좀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폼이 제일 좋았던 메디슨이 일단 좀 빠진다는 거. 이게 좀 팀에 있어서 좀 비중이 있는 친구라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대체 재현 해봤자 와 누가 있겠노. 좀 눈에 얼굴에 뭐 좀 떠오르는 인물이 없는데 떠오르는 인물이 없어. 그나마 페레즈가 그 역할이 되겠나. 어쨌든 이 내용이고 니즈는 일단 니즈도 좋죠. 그 활동량이 많아요. 확실히 활동량이 많고 좋더라고. 전체적인 선수들이었던 폼도. 오늘도 보면 아마 벤포드가 앞에 폼은 좋았어요. 그 내용도 앞에 경기가 니즈가 와 씨발 내용이 얼마나 좋았냐면
결과는 1대0으로 졌잖아. 리즈가 아스날한테 이게 와 수치적으로 훨씬 높았어요. 더 물론 뭐 홈콜이었고 아스날에서 선취골이 좀 일찍 나온 부분이 있는데 결코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경기 내가 무갔거든. 이거 무갔잖아 우리가. 1대0으로 좀 어렵게 이겼어요. 아스날이. 확실히 리즈가 나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최근에 뭐 승점을 얻어가는 경기는 없는데 그 속의 내용이 결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흐름이 안 좋은 어떤 매치업인데 페널티는 못 넣었지 그래. 어쨌든 요 경기는 리즈가 지지는 않겠다. 요 경기도 어쨌든 벤포드도 하락도는 좀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올 시즌 기준으로 호드리고 하피냐는 일단 바셀로 떠났고, 기준은 사실 호드리고거든. 그죠? 벤포드. 그 다음에 올 시즌 기준에 합류한 아론스도 나쁘지 않더라고. 그 기준에 뭐 클리어나 뭐 잭 해리슨이라든지 어쨌든 요런 친구들 결코 나쁘지 않더라고. 그리고 눈에 띄는 애가 누구였지? 얘 페르난도인가? 이 친구가 좋더라고. 패에서 넘어와가지고 그 눈에 띄더라고. 페르난도 맞나? 루이스 페르난도. 이 친구도 분명히 좋아요. 일단은 팀에 있어서 분명히 관여되는 비중도 크고, 좋더라고. 일단은 뭐, 잉글랜드 올 시즌 처음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치고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뭐, 누수 여부는 없어요. 그 외에. 그 완전체의 모습이고, 벤포드도 일단은 재작년에 그 이전에는 사실 잉글랜드 국대도 뽑혔고 좋았습니다. 물론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좀 있지만 확실한 골의 진념, 욕심은 굉장히 많았던 친구인데 올 시즌 일단은 뭐 서브로 대체적으로 좀 많이 활약을 했고 직전 경기가 좀 좋았던 좀 폼이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기에 오늘도 뭐 포함될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 리즈가 지지는 않겠다. 어쨌든 둘 다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해요 최근에. 좋지 못하는데 물론 레스터가 일단 뭐 메디슨은 없고 요 범위도 있고 골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사실 떨어지고 있는 형편인데 골의 기대치는 니즈가 좀 더 앞서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지는 않겠다 니즈가. 요런 경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업 좀 늘려주세요 형님들. 자, 필라하고 신시다. 필라하고 신시인데, 자, 요 두 경기, 일단은 미리 얘기할게요, 형님들. 요거 오늘 존보로 갈 건데, 물부하고 다 같이 합해서, 물부하고 세 경기 갈 건데, 필라하고 신시, 그 다음에, LAFC하고, LA 갤럭시하고, 요래 갈 건데, 둘 다 역배로 한번 가봤어요. 역배로 가봤고 물부도 같이 갈 건데 내가 왜 이 팀을 선택했는지는 얘기는 해줘야 될까 얘가 그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팀의 맞대결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필라하고 신시가 두 차례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경기가 있었고 또 그 전에 6월달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원정 기준의 신시 똑같은 오늘 조건이죠. 필라의 홈콜에서 이 경기에서 우세속 경기는 분명히 신시가 했어요. 그 결과도 1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펼쳐진 신시 홈콜에서 필라전 3대1이었어요. 요것도 신시가 우세속 경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신시의 퍼포먼스 잘 봤죠. 그리고 지킬 때는 확실하게 지키는 범위도 보여줬고 그걸 극복하고 결과를 얻었던 범위도 보여줬던 신시였다. 반대로 필라는 어때? 홈콜에서 퍼포먼스가 존나게 좋지. 뭐 이겼다 하면 4대0, 5대0으로 이기쁘더라가. 근데 신시 만나고서는 두 번 다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필라는 확실했어요. 홈콜의 강점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원정 가면 거의 패전이 전부 원정이에요. 홈콜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필라는. 패한 적은 없다.
묵간 적은 있어도 패한 적은 없어요, 필라가. 이게 필라가 긍정적인 요소고, 근데 신씨가 만만치 않다는 거야. 그리고 상대전에서 2차례, 2번 다 우세속 경기, 내용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좋았던 쪽은 분명히 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기 오바 날 확률은 높아. 오바 날 확률은 높은 내가 온오바를 안 하니까 뭐 가능형들은 좀 참고사항으로 두세요. 오바 날 가능성은 좀 더 높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필라가 선취골 나오면 먼저 선취골 하면 이게 오바 갈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반대로 신씨가 선취골 넣으면 언더 잘 까딱하면 언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신씨가 강팀 상대로 보니까 원정에서 선취골 나오고 그걸 지키는 축구로 들어간 경기가 있어요. 못 가는 경기 보면 일단 대체적으로 뭐 레드불스전이나 요 경기도 극단적 디펜스 해가고 버텨갖고 결과를 얻었어요. 요 경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수전 있고 솔트전도 그랬을게요. 솔트전도 디펜스 범위를 보여줬고 또 지키는 축구가 됐고 또 반대로 퍼포먼스 막 이빨 잘 받고 이런 가정 속에 또 이기는 경기도 존재했어. 자, 어쨌든 요 경기 신씨도 분명히 지지 않는 경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요 경기 프렌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일단은 뭐 나중에 공유는 하겠지만 보고 한번 선택 범위를 한번 줘보세요. 미축은 이제 무조건 역으로 생각하고 시각적으로 역으로 생각하고 들이대야 돼. 알겠지? 온전하게 나온 게 잘 없다, 미축이. 내가 딱 해봐도. 자, 이제 LA 더비죠. 자, FC하고 갤럭시입니다. FC하고 갤럭시인데, 요 두 팀도 올 시즌 기준에 컵 때까지 포함해갖고 정규 시즌 2차례 하고 해가지고 3차례 맞대결이 있어요. 요 내용을 봤는데 일단은 직전 경기는 홈콜에서 FC가 3대2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 속의 내용이 갤럭시가 좀 더 좋았습니다. 물론 뭐 니드 당함 속에 좀 수치를 끌어올렸던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요 내용 말고는 거의 뭐 팽팽했다고 봐야지. 좀 수치적으로 근소한 우세속 경기를 했던 FC가 그 갤럭시였고 결과는 3대2 패배스코어로 FC가 이겼다. 근데 그 이전의 경기들 물론 이거는 2차례 다 홈콜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5월달 4월달에 전부 FC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속의 내용이 우세적 경기를 했어요. 3대1로 이겼을 때도 홈콜에서. 그러니까 두 팀의 지금 배당 대비의 어떤 차이가 지금 1.60이잖아. 저 정도 배당에 받을 만큼의 어떤 전력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이 FC가 이길 확률은 좀 더 높아 보여요.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객관적 상대성도 있더라고. 몇 경기. 그러니까 이 누구 경기였지? 몇 경기 있더라고. 그 속에 내용이 또 갤럭시가 좋더라고. 레슈벨. 직전에 또 이 갤럭시는 레슈벨한테 1대0으로 이겼는데 이게 또 내용이 팽팽한 흐름 속에 어쨌든 6대4로 이겼고 FC 같은 경우는 레슈벨한테 1대0으로 졌어요. 똑같은 홈콜 조건에. 좀 더 성향은 일단 갤럭시가 좀 유연하게 경기하는 편이고 FC 같은 경우는 홈콜의 FC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 성향에 가까운 팀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공격적 성향이 강한 팀들은 디펜스가 조금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힘에 의해서 이기는데 야 근데 갤럭시도 딱 이 FC하고 만나면 결코 수치적으로 안 밀려요. 최근 2차례에서는 수치적으로 우세적 경기를 했던 쪽은 갤럭시였다. 이 경기도 프렌으로 가도 도전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